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작성을 조금 해보긴 했지만 에디트나 마스크 에디트 이런 부분에서 속성을 다 확인한 거 아니라서 에디트 한번 봐볼게요. 에디트. 그래서 에디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을 보려는 게 아니라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스테이터스 값과 유저 스테이터스를 이제 보려고 그래요. 컴포넌트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의 값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컴포넌트가 하는 일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 상태값도 당연히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디트나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를 한번 보실 건데 잠깐 이 스테이터스 값에 있는 리스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인 상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유저 스테이터스는 우리가 캘린더 할 때 확인해 봤던 것처럼 디자인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한 상태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 캘린더에서 어제 봤던 것처럼 뭐 세러데이라던가 썬데이 이런 것들은 읽어봐도 대충 어떤 거 디자인하려고 그러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에디트에 나와져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를 보세요. 널 텍스트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저 스테이터스 값에 생소한 이름으로 들어가져 있는 선택값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 하실 때 혹은 그 값을 퍼블리싱 하실 때도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버라던가 포커스 이런 것들은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가이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노멀에서 오버나 포커스일 때 디자인이 보더가 변경되는 스타일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면 이제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값을 보면 아는데 널 텍스트는 실질적으로 낯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널 텍스트를 내가 입력하고자 할 때 내가 이거 보고 속성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뭐 보더를 변경해야 되는지 백그라운드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조금 생소한 거로 규정되어져 있는 스테이터스 값들은 제가 컴포넌트 설명할 때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널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의 디자인은 우리 누구를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냐면 로그인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하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근데 아이디를 입력할 때 아이디 입력 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디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요 한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가 뭐 꼭 그렇습니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폰트 조금 컬러 빼가지고 흐릿하게 입력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포커스 가서 입력하려고 보면 내 폰트의 컬러 나오는 스타일. 요게 널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중에라의 문장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들은 대부분 노멀의 디자인에서 폰트 컬러만 조금 빠져가지고 디자인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널 텍스트에 대한 디자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하는 거예요. 누구를? 널 텍스트를. 속성 잘 모르니까 널 검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걸러가지고 나오는 속성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널 텍스트. 여기에다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실행해서 한번 가볼게요. 좀 확대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널 텍스트 값에 표현한 것이 보여지죠. 조금 흐릿하게. 그리고 이거 제가 쓰려고 포커스 가면 어떻습니까? 텍스트 없어지고 입력하면 내가 실제로 폰트 컬러 디자인 한 거 나오고 요게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널 텍스트가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에 다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마스크 에디트에도 진짜 있는지. 마스크 에디트 한번 접근해가지고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널 텍스트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얘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인벨디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법은 같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동일하지만 얘는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화면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해요. 자, 제가 밸류를 다 줬는데 여기 지금 특정한 형식의 문자를 우리 줬었던 거 여기에다가 밸류를 위에 있는 녀석하고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제가 쓴 밸류 값이 나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뭐가 지금 틀렸다고 나오죠. 그쵸? 이 embedded 밸류 값은 말 그대로 특정한 형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형식의 문자열이 입력 왔을 때 경고 메시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잘못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뭐 한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한글의 폰트가 또 제대로 표현되는지 내가 봐야 되는데 우리 널 텍스트 값은 처음에 입력되지 않아서 내가 디스플레이 널 텍스트를 쫓아갔어요. 근데 얘는 내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메시지가 보여지죠. 왜 그러냐? 옆에 널 텍스트와는 달리 embedded 텍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안 하면 우선 요거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여기에다 입력하면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란히 조금 얘는 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영문 4개, 숫자 4개 이렇게. 그래서 널 텍스트와 embedded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널 화면에서 공통을 제외하고 널이나 embedded 텍스트는 그거에 해당하는 속성을 선택했을 때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모든 컴포넌트의 상태값은 기본적으로 실행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유저 스테이터스 말고 스테이터스, 마우스 오버라던가 포커스, 뭐 푸시 이런 것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네이블일 때 모습이겠죠. 그러면 디세이블은 이네이블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속성? 이네이블. 기본적으로 다 이네이블인데 요거 폴스로 변경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디세이블일 때, 비활성화일 때 디자인을 화면에서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체크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태가 리드 온리는요. 말 그대로 리드 온리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걸러보시면 리드 온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폴스예요. 안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true로 변경하면 리드 온리 상태. 클래스는 아시죠?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 속성에다가 값 주시는 거. 그럼 클래스일 때 디자인. 이런 것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요것들 한번 봐볼게요. 마스크 에디트에 원래 그려져 있던 거 밑에 우리가 마스크 에디트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 에디트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준 게 아니라 둘 다 공통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의 큰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두 개의 마스크 에디트에 누가 봐도 큰 차이점이 보여지죠. 뭐가 다르게 보여집니까? 디자인으로?
위에 숫자만 입력받는 녀석들이 정렬은 오른쪽으로 가져 있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요,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닌데, 그러면 마스크 에디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정렬에 대해서는 공통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러냐? 자, 우리가 버튼 컴포넌트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확인했던 것처럼 정렬이 가운데로 보여주는 게 디폴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가운데로 원래대로 디자인할 거라고 하면 굳이 정렬을 센터나 미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디트 컴포넌트는요. 기본적으로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에디트는. 그래서 왼쪽으로 원래부터 입력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디트도 굳이 정렬을 왼쪽으로 하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는 정렬의 값을 공통해서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마스크 에디트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렬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느냐? 타입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는 정렬이 특정한 속성에 따라 디폴트의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러니까 타입이 넘버일 때는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지만 타입이 스트링일 때는요, 얘가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컴포넌트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마스크 에디트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든 왼쪽으로 정렬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나도 테마에서 굳이 정렬의 값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떠한 특정한 위치로 내가 정렬이 돼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값이 타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에서 하나로 지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설계값을 다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의 이렇게 변동이 있는 마스크 에디트는 조금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값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원되는 상태값이. 하지만 이 지원되는 상태값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우리가 넥사크로에서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런 상태를 지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온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을 다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어제도 기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콤비네이션 되는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무조건 이거 결합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컴포넌트가 필요한 상태값을 내가 생각해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디자인하시라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요는 아니라는 거. 가령 예를 든다면 스태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태틱을 컴포넌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된 일정한 문자열을 봅니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문자열을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타이틀이라던가 라벨 이런 것들이 오버가 됐을 때 변경돼야 되는 이슈가 항상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걸 무조건 내가 다 작성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버 나 안 쓸 건데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공통하고 그럼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버린다고 해서 얘를 멀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는 오버했을 때도 같은 디자인이 먹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스태틱이나 버튼 컴포넌트는요. 언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가 어마어마한 녀석들입니다. 만약에 공통에 오버를 묶어버리면 이 밑에 있는 클래스 쓸 때도 다 기본적으로 오버 묶어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통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하게 리스트업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안 쓸 거면 안 쓰면 돼요. 굳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은 디자인으로 가이드화된 게 아닌데 내가 리스트업이 돼 있는 상태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태값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무조건 다 작성해야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대신에 어떠한 상태가 그 컴포넌트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 작성할 때 미처 체크해보지 못했었던 디자인 쪽으로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3개 컴포넌트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화면 버튼, 스핀, 체크박스로 갑니다.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핀도 작성을 해봤고 체크박스도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설명할 거는 많지 않아요. 제가 막 지금 이 시간에 버튼에 대해서 막 이럴 때 버튼을 씁니다. 이런 설명 사실상 생략해도 되는 거. 대신에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량 결정하는 거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리고 내려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 지금 스핀이 정렬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되어져 있죠. 그쵸? 자, 스핀 작성한 거 값 한번 체크해 볼게요. 스핀. 그랬더니 여기 스핀에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스핀 에디트.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쵸? 스핀도. 우리가 어제 스핀에 대해서 아무것도 작성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을 때 정렬 기억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안 건드리면 스핀 컴포넌트의 이 에디트도 오른쪽 정렬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정렬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왼쪽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어제 우리가 봤던 화면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공통해서 다르게 우리 어제 봤던 화면에서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테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날 것으로 보여줬던 디자인과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는 이런 소스 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레프트라고 하는 얼라인이 에디트에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 텍스트가 입력되는 영역이니까 제가 헤딩을 이쪽에다가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보면야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작업되어져 있는 소스를 열어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공부가 될 겁니다. 체크박스는 말 그대로 옆에 써져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혼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 옆에 써져 있는 텍스트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는 거, 요거 체크박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는 디자인에 대해서 아이콘과 텍스트라고 하는 결합,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테마에 작성할 때 뭐 어려울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뭐 물론 실행해가지고 내가 선택 여부를 결정해서 선택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체크박스도 우리가 화면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봐야 된다. 한번 내가 실행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화면에서부터 선택된 상태로 내가 뭔가를 지금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똑같아요. 인풋 계열 컴포넌트에 값이 없는 거에서 내가 텍스트를 써준 거, 밸류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도 값 없는 거에서 밸류로 이미지를 주겠다, 안 주겠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밸류 펄스로 되어져 있는 거 true로 변경하면 여기
영역 안에 값 주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박스는 마찬가지로 인풋 계열 컴포넌트처럼 밸류 속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두 번째 화면까지는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탭인데 요게 탭이 나머지 시간에 조금 애매해서 이번 시간에 뭐부터 갈 거냐? 우리 그냥 건너뛰었었던 프로그레스 바하고 div 쪽 요거 두 개 하면 시간이 되면 오전에 요거 두 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화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7번.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책 캘린더 기준으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프로그레스 바예요.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컴포넌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상태를 바의 형태로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콘만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놨다고 해서 얘가 진행되는 형태의 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에다가 얘네들이 실행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샘플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해가지고 보시면 이 버튼들 눌렀을 때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흘러가고 모습을 보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서 어제 구조만 보지 말고 여기 속성들 볼 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컬러 하나 지나가고 얘는 이미지가 지나가고요. 얘는 그라데이션으로 지나가요. 자, 똑같은 프로그레스 바인데 디자인이 다르네? 그러면 세 놈 중에서 하나는 공통일 거고 나머지는 클래스를 써가지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컬러 하나 지나가고 이미지가 지나가고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우리 속성 중에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저렇게 세 가지 세부적인 항목 가지고 있는 속성 알죠? 누굽니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안에는 이미지가 있고 컬러가 있고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백그라운드 세 개 속성 중에서 뭘 선택해가지고 디자인할 거냐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제가 추가해 볼게요.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추가할 건데 그럼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내가 백그라운드의 값을 설정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내 눈에 바가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는 모습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그냥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테마에서 프로그레스 바 선택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보이는 속성은 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던 요 모습에 대한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는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린 이 껍데기 모습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바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디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는 뭐예요? 프로그레스 바 껍데기 안에 있는 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린 뭐로 들어갑니까? 차일드. 그러니 배경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디자인할까를 결정하는 속성은 프로그레스 바가 아니라 프로그레스 바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
요거예요. 얘에 대한 디자인이죠. 클래스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릴 때부터 바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쓸지 그라데이션을 쓸지 백그라운드를 쓸지 요거를 결정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세 개를 다 사용해 본 것에 샘플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건데 이 이미지를 쓴 거를 보시면 이게 라인으로 이어지게끔 보여지는 디자인이에요. 다 실행해서 보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잘못 자르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라인이 다 엇나가서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아이콘만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다고 해서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버튼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실행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화면에서처럼, 그렇죠? 얘도 프로그레스 바, 얘도 프로그레스 바인데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안 눌러봐도 이렇게 디자인이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 그러니 이런 상태로라도 디자인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속성이 뭐냐? 이 프로그레스 바가 가진 속성 중에서 옆에 어피런스 그룹에 한번 가볼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포스입니다. 포스 속성을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50% 진행됐을 때 모습 이렇게라도 디자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50% 진행되는 모습을 보려고 50을 줬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서 아무 짓도 안 한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프로그레스 바는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가 블럭의 형태로 가는 게 디폴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진짜로 디자인을 저 블럭의 형태로 가게 디자인을 할 거다라고 하면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린 이후로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니야. 블럭의 형태로 가긴 할 건데 이 블럭이 너무 빽빽하고 간격도 너무 촘촘하다. 그러면 그 디자인은 바꿀 수 있어요. 뭐냐? 어피런스 그룹 맨 위쪽으로 포스 봤었던 속성 맨 위쪽으로 보시면 블럭 갭하고 사이즈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격을 조금 더 주고 블럭도 조금 크기를 주면 이렇게는 변경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나는 블럭의 형태로 안 보고 연결된 모습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그 밑으로 보시다시피 어떤 속성이 있느냐? 스무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무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스무스가 디폴트가 다 폴스라서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고 이게 true로 변경이 되면 부드럽게.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는 구조 자체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차일드가 프로그레스 아이템 한 뎁스만 들어가는 구조고 우리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블럭으로 봤을 때 블럭 갭과 사이즈를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서 디자인을 조금 볼 수 있게끔 포스라고 하는 속성, 부드럽게 연결이 처음부터 되지 않으니 그 연결을 확인하는 스무스라고 하는 요 속성들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본인이 디자인한 거를 확인하는 데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구조 따로 이런 속성 따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 진행되는 상태를 파일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V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DIV. DIV 컴포넌트는요, 우리 한번 속성을 제가 추가해 볼게요. DIV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RT에 관련돼 가지고 생각 안 한다고 하면요. 백그라운드 보다 폰트 요거 우리 공통 속성으로 보는 것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속성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DIV가 막 디자인을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얘를 표현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DIV는 DIV 컴포넌트 자체가 뭔 일을 하는지 그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DIV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뭐냐? 다른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마치 하나의 그룹처럼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그룹핑의 역할을 하는 거가 DIV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화면을 불러들여서 마치 하나의 폼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좀 어려우니 화면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DIV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의 그룹처럼 그룹핑을 역할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 DIV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백그라운드도 보더도 없는 지금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면 어디에 그룹을 묶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만 보더 값을 살짝 주고 시작할게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설명을 조금 돕기 위해서 보더를 잠깐 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입력하는 컴포넌트 에디트 하나 그리고 버튼 하나 그려가지고 검색 영역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색 영역이 하단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3개를 그렸으니까 세 놈 다 선택해가지고 옮기거나 카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DIV만 선택해가지고 이동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브가 되고 카피해서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룹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제가 화면에다가 에디트를 하나 그렸어요. 화면에다가. 근데 검색 조건을 2개 줘가지고 배치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들어가지고 위치를 적절하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 조건 2개 주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놓은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DIV를 막상 움직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안 움직이고 그냥 지자리에 있죠. 자, 우리가 DIV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DIV도 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지 안에 그룹 언인 거, 속해져 있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지 데리고 다니는 거지. 화면 안에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다 컴포넌트를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000102 이렇게 넘버링 붙습니다. 그런데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해 봤더니요. 이게 조금 달라지죠. div.home.edit 이렇게. div 입장에서 자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라고 인지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버튼도 div. 버튼. 이런 상태로 돼야지 데리고 다니는 건데 밖에 있는 녀석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그린 녀석은 안에 평생 못 들어오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영역 안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우선 이렇게 적당하게 배치하고 이 컴포넌트를 컷합니다. 뭐 우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단축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붙이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스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맨 처음에 화면에 그려질 때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붙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우리 방향키. 우리 방향키로 움직여가지고 위치를 정렬하거나 배치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됐냐? 마우스를 떼버렸어요. 클릭을 떼버려서 문제가 선택된 게 보여지면 내가 그래도 방향키로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그룹핑된 상태에서의 그리드를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 영역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자리 배치하시고 ESC로 나가시면 이렇게 정렬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고자 할 때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그거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디가 아니에요. 루트라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다 붙이고자 할 때 화면에다 끌어버리면 안 보이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컷해서 화면에다가 붙이셔야지 독립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거나 혹 나오고자 할 때의 경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조건을 줘가지고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화면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템플릿인데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불러오는 화면에까지는 구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붙을 템플릿 한두 개 정도는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때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 여백도 생기면 안 되고 불필요하게 스크롤도 생기면 안 되게 나는 화면의 사이즈를 딱 맞춰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미 50번, 100번 화면이 템플릿이 완성이 됐어. 근데 나중에 구현된 걸 내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스크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템플릿이 크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div를 조금 키워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야 공수가 좀 더 들겠지만 이게 픽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에 관련된 화면 모두 수정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화면 사이즈만 변경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뭐 위치 안 맞는 거 바꿔줘야 되고 사이즈 넘어가는 거 옮겨줘야 되고 이런 공수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작업한 게 제대로 붙었는지 결과, 붙어서 왔을 때 결과는 꼭 확인하시라는 거. 그거에 관련된 속성은 div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URL.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탭 페이지에 연결되는 화면을 볼 때도 저 속성 쓸 거고요. 마지막에 프레임에 화면 연결할 때도 저 속성 쓸 거예요. URL이라고 하는 속성 기억하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프로젝트에 있는 화면의 리스트가 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보여지는데 지금 사방으로 스크롤 생기죠? 뭐가 안 맞는 거. 그러면 이 화면에서의 div를 늘리든 아니면 이 프로젝트 연결된 화면을 보든 해야 되는데 이때 이 URL이라고 하는 속성의 모습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 있는 거냐? EXE에 콜론 2개의 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화면. 자, 우리 XFDL 화면이라고 그랬죠. 이때 보시는 게 요 콜론 2개로 연결된 구조. 우리 이 구조 많이 봤어요. 테마 연결됐을 때. 그래서 내가 만들던 아니던 이 프로젝트에 요런 이름을 가진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요 화면이 연결된 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화면의 컴포넌트가 잘못돼서 수정하려고 할 때 이거 백날 선택해봤자 안 되는 거 왜 연결된 거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div에 연결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연결된 화면을 내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연결되어져 있는 div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DIV에 연결된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 DIV를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화면으로 직접 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 yes 누르시면 화면 바로 오픈됩니다. 제가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DIV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저 화면을 연결해가지고 보는 우리가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연결된 구조의 뭔가를 확인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접근하시란 얘기예요. 뭐로? 보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해서. 그래서 컴포넌트들이 연결됐을 때는 그 컴포넌트의 연결에 더블 클릭일 구조를 볼 수 있는 거고, 화면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연결되어져 있는 화면을 오픈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DIV가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 구조, 디자인을 하나 볼 겁니다. 디자인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테마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를 못 건드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에다 조금 미리 손을 써놨어요. 그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통의 DIV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흰색 주고 보더 줬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가 01이고 01에서 DIV의 디자인을 확인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더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공통이 나한테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옆에 DIV를 2개 더 그려놨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디자인이냐면 클래스를 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DIV의 레드, 얘는 블루. 그런데 공통이나 뭐 레드를 준 거나 블루를 준 거나 디자인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성이 잘못됐는지 DIV를 한번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레드를 준 거는 배경을 흰색에서 빨강으로 변경하려고 준 거고요. 블루는 파랑으로 배경을 변경하려고 준 거예요. 작성이 잘못되지 않았고 클래스도 제대로 입력돼서 화면에 적용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 레드를 보여주고 블루를 보여주는 건 기본적으로 눈에 확확 띄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렇게 디자인은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검색 조건에 뭐 2단이 되고 뭐 그런 3단이 되고 뭐 그런 경우에 배경의 컬러를 조금 흐릿하게라도 그라데이션 달리 줘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번에 DIV 배경을 바꾸지 않을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지금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뭐 고도화나 차세대 내가 작업 끝나고 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컴포넌트의 구조상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넌트가 DIV 위에 바로 버튼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DIV 컴포넌트하고 버튼 사이에는 저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중간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폼이. 그리고 그 이 위에 버튼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DIV의 배경 색깔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중간에 껴있는 폼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그럼 폼을 빼고 쓸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DIV 컴포넌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처리해줘야 되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저 중간에 껴져 있는 폼이 밑에 DIV의 디자인을 가리지 않게 항상 어떻게 밑에 있는 게 보이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쓸 거다 안 쓸 거다가 아니라 테마에 추가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에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군지를 찾아가 봐야 돼요. 걔는 누구냐? 말 그대로 폼이에요. 말 그대로 폼이에요. 폼이
가지고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의 컨텐츠. 자, 여기 유저 스테이터스의 컨텐츠. 그러니까 폼의 유저 스테이터스의 컨텐츠가 div 위에 있는 폼. 그러니까 이너 폼의 구조를 보입니다. div가 그렇고 탭 페이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백그라운드를요. 트랜스페어런트 룸 투명하게 백그라운드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테마에 추가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런 구조에서의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한 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컴포넌트 div는 뭐 구조가 어렵고 디자인을 해야 되고 디자인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포넌트의 구조상 이런 이너폼에 대한 디자인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같이 연달해가지고 이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제 구조할 때 안 하고 오늘 기능할 때 같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레스 바하고 div까지 해가지고 오전에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많이 이것저것 언급을 했어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의 디자인도 말하고 버튼 쪽,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div도 그랬는데 뭐 구조상으로, 기능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할당되기는 했지만 모아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전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거는 우리 오후 1시에 이제 시작하니까 그 전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멘트 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